이번에 저속노화 운동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박사님께서 책에서 정의하신 저속노화 운동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에게 저속노화라는 것이 관심이 많은데요. 이 저속노화가 늙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천천히 건강하게 늙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50세인데 내 신체 나이는 40세나 35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을 기본으로 저속노화를 썼습니다. 운동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마이오카인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대사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근육과 관절에 어떤 염증 조절을 한다든지 또는 통증을 조절하는 항염증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내 몸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부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항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아주 좋은 동작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대에는 근력 운동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책에 써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0대 근력이 많이 필요한 건 20에서 25세부터 근력이 떨어지면서 갱년기 때 급격하게 더 떨어지거든요.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중심으로 줄어들거든요. 이유는 우리 몸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가장 크거든요. 잃게 되면 허벅지와 엉덩이가 얇아지면서 중년에 대사질환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또는 근골격계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 근육의 저하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을 지킨다는 것은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배는 이렇게 많이 나오셨지만 정말 하체, 허벅지나 엉덩이는 되게 얇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근육이 없는 채로 지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얇아지게 되면 가장 문제는 대사질환에 노출되게 됩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은 그 다음 수순인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암도 대사질환의 일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근육을 갖는 것은 예쁜 몸을 갖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얇아지게 되면은요. 관절의 입장에서 보면 무릎과 허리의 부상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력을 갖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과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이제 엉덩이와 하체 근력 키우는 런지 운동 소개해 주셔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 댓글에 보니까 이게 균형을 잡기 어려워서 다치지 않겠냐는 이제 질문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균형을 잡기 어렵다면 런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번 인터뷰에서 런지를 추천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런지는 제가 볼 때 하체 운동의 끝판왕입니다. 대신에 끝판왕이라는 건 좀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점은 그 댓글 주신 것처럼 균형을 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의자나 테이블 또는 벽을 한 손으로 살짝 잡고 내려갔다 올라오시면 아주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릎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려가다 무릎이 불편하면 불편하기 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그 아픈 게 점점 없어집니다. 앞에 말씀드린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염증을 줄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면 아마 무릎 부상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위험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자나 벽, 그다음에 책상 등을 잡고 천천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자를 잡고 무릎 움직이기를 그럼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만약에 런지를 처음 하신다면 조금 힘들다 정도까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거 좋다고 많이 하면 그 다음날 근육통이 생겨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3, 4주 정도를 한 10개, 15개 정도를 좀 반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 강도를 좀 올리겠다라고 하면 잡는 걸 살짝 떼고 한다든지 또는 가벼운
이런 물병 같은 것을 들고 해주시면 무게가 추가되면서 운동 강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무게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옆에 책상이나 의자를 잡는 걸 놓고 독립적으로 하면서 운동 강도를 천천히 올려가시면 허벅지와 엉덩이가 몰라보게 강화될 겁니다. 런지를 할 때 방법에 따라서 허벅지를 강화할지 또는 엉덩이를 강화할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런지하는 동작에서 몸통이 수직으로 서 있으면 허벅지 쪽에 강화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엉덩이 쪽을 좀 강화하고 싶다 그러면 상체를 대략 30도 정도 숙여서 하면 엉덩이 쪽으로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강화할지에 따라서 상체의 각도를 조절해서 운동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4050 세대가 이제 운동을 시작해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늦지 않은 걸까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20대부터 꾸준히 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은요. 보통 이제 40대와 50대 사이에 남녀 모두 갱년기를 겪는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거든요. 그때 운동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염증을 줄여주거나 건강한 관절을 가지면서 더 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40세, 50세 중년의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았고요. 그렇게 운동을 하셔도 아마도 요새 수명이 길어져서 한 50년은 충분히 운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 있는 레리 터커 교수는 4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본인의 신체 나이가 10살에서 15살 정도 어려지고 젊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연구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가장 신체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근감소증인데요. 근감소증 자가진단법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근감소증은 내 몸에서 근육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보통 20대 초중반에 1%씩 떨어지면서 대략 80세가 되면 거의 50%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 몸에 근육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요. 여러분의 엄지와 검지손을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종아리의 가장 넓은 부분을 이렇게 모았을 때 내 손에 검지손이 맞닿지 않으면 근육량이 좋은 상태고요. 만약에 검지손가락이 닿는다 그러면 근감소증이 시작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이 이렇게 덮어진다라고 하면 근감소증이 꽤 진행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의 사이즈를 가지고 내가 근감소증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20대 여성분들은 사실 종아리가 오히려 얇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종아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괜찮은 건가요, 그럼? 우선 20대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종아리 얇은 것을 선호합니다. 아마 미적인 아름다움 때문일 텐데요. 젊을 때는 근육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부피가 좀 작더라도 기능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중년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한 분들은 아마도 근감소증이 빨리 올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좋은 건 젊을 때 얇은 종아리를 갖고 나이 들면서 좀 더 크고 튼튼한 종아리를 가지면 젊을 때 미모를 가질 수 있고 나이 들어서 건강을 챙길 수 있겠습니다. 저속 노화를 위해서 운동을 하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운동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요. 우선 첫 번째는 평형성이라고 균형 잡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 균형 잡는 운동은 우리의 신경이 근육을 잘 조절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작으로 이 평형성이 좋아야 그 다음 운동들을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이라는 항목인데요. 이 유연성은 내 근육이 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짧아지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너무 짧으면 근육이 뻣뻣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팔이나 어딜 만졌을 때 몸이 차돌처럼 딱딱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누군가를 만졌는데 근육이 너무 흐물흐물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거든요. 가장 건강한 사람은 몸에 탄력이 있을 만큼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는 근육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유연성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형성, 유연성 다음에 근력을 만드는 건데요. 상지, 코어, 하지에 균형 잡힌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근육량을 가지고 있으면
하면 근감소증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몸에 염증 수치도 낮출 수 있고 대사질환도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근육까지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심폐지구력을 만들 차례인데요. 심폐지구력은 심장과 폐, 순환을 통해서 우리 뇌와 몸 전체에 혈류를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형적인 건강과 내형적인 건강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의 운동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민첩성이라는 건데요. 아마 민첩성은 젊을 때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테니스를 할 때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아마 그때 굉장히 빨리 움직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중년 이후에 자꾸 넘어지거나 균형을 못 잡거나 또는 내 몸을 관리하기 힘들어지는 건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근력, 심폐지구력까지 만든 후에 민첩성을 만들어서 내 몸이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빠르게 내 몸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민첩성 운동을 해주면 아마 퍼펙트하게 저속 노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운동의 우선순위 중에 평형성이 제일 첫 번째 단계인 게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형성은 간단하게 그냥 눈으로 보면 균형 잡는 운동이네라고 하지만요. 그 안에는 과학적인 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발목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 뇌와 신경은 우리 발목이 돌아간 걸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갔을 때 더 이상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려워지면 근육을 수축하게 해서 얘를 제자리로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활성화되고 정밀해지고 그 정밀한 명령이 근육과 관절에 도달해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신경과 근육이 어떻게 보면 협업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평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운동들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마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제일 무서운 게 낙상이거든요. 그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평형성입니다. 그래서 평형성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거의 첫 번째로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밸런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밸런스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책에서 소개한 것은 양발을 이렇게 11자로 둔 상태에서 손을 가슴에 올리고 30초를 버티는 것입니다.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은요, 양발을 딱 겹치면 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리는 것을 신경이 몇 도 흔들렸는지 파악해서 제자리로 계속 잡아주는 연습을 하면서 균형을 잡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략 30초 정도를 쓰신다면 그 다음엔 눈을 살짝 감아 보시면 흔들림이 더 커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동 강도를 증가시키면 균형 잡는 능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집에서 간단하게 건강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